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이번 달엔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달러 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킹달러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탄핵 정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결국은 원달러율이 한때는 1,450원까지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그 힘을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고, 이런 기류에 편승해서 달러 보험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달러 보험하면 달러 연금 보험을 들 수가 있는데 10년 유지하게 되면요 160%에 가까운 적립률을 제공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단순하게 따져도 연 6% 금리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환차익까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인기를 끌지 않을 수밖에 없죠. 안전성까지 갖추면서 수익성을 추가로 우리 고객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요렇게 컨설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달러 아시다시피 완전히 상반되는 자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뭐 팬데믹 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이때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해칭 자산으로 이제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보험 상품을 팔다 보니까 보험은 아시다시피 초장기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달러도 오르락내리락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접목해서 컨설팅을 한다면 좋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대한민국 고령암이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헤드라인과는 상관없이 이 기사의 내용 중에 5년 상대 생존율을 갖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뭐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암이 늘어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 증가율이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컨설팅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랍니다. 암 유병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을 완치했거나 암에 걸리신 분들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우리는 암과 같이 사는 시대란 얘기가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만큼 암에 걸리면 이제 죽지 않고 산다는 내용인데 5년 상대 생존율이 무려 73%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특히 남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1993년도 이때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93학번인데 제가 이때 남성의 5년 상대 생존율은요 3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단순하게 이 수치로만 보면은요 암에 걸려서 5년이 지나게 되면 10명 중에 7명은 사망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7명이 살아갑니다. 2배가 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의학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는 더더욱 이러한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암학회 자료들이나 최신 암 치료 기술들이나 항암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이 여기에 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암과 같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치료비 준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암에 걸리고 또 걸리고, 또는 암에 걸리신 분이 또 다른 중대재해에 걸리는 일도 빈번해질 거라고 보입니다.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컨설팅에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기사를 좀 갖고 와봤고요.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손보험 관련 기사입니다. 일단 올해 평균 7.5% 인상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1.5% 인상된 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큰 차이죠. 여기에 더해서 착한 실손이 3세대 실손은 평균 20%가 오른다고 합니다. 기가 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도 손해율이 113.8%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제가 오늘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유는요, 바로 전환 컨설팅에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 4세대도 이렇게 오르고 착한 실손이라는 것도 이렇게 오르는데 과연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는데, 자, 핵심은요, 보험료입니다. 인상률보다 보험료를 보셔야 되거든요. 물론 미래 보험료를 계속해서 우리가 다 추적할 수는 없지만 현재 4세대 실손도 이렇게 인상이 될 것으로 보지만 3세대보다 무려 30% 저렴합니다. 자, 이 보험료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보험료가 내지 못할 정도로 올라간다라면, 지금 구실손 같은 경우는 재매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과거에 우리 굉장히 높은 고금리 확정금리 상품들 재매입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보험사들이 힘드니까 금융당국에 요청을 한 거죠. 우리 이거 재매입권 줘라. 그러면 우리가 프리미엄 제공해서 이거 사드리겠다. 뭐 예를 들어서 해약환급금이 1억이면 1억 3천만 원 줄게. 이거 해지권 달라. 이런 거거든요. 자, 구실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걸 겁니다. 자, 그 조건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제가 이제 나온 내용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프리미엄을 제공을 하고 실손을 전환시키는데, 핵심은 4세대 또 5세대 실손보험이 오르게 되면요, 또 6세대, 7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손해로 올라가는 거 당연합니다. 이거는요, 어떤 실손이 나와도 정말 안 오를 수 없습니다. 이건 실손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이 만약에 새로 나왔는데 안 오른다? 그러면 그 실손은요, 정말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보상의 어떤 기준이 굉장히 소비자분들한테, 고객분들한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환 컨설팅을 할 때 보험료를 보셔야 되고, 이 4세대, 5세대 지금 나오는 실손들은 다시 재가입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해서 컨설팅을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다른 강의 얘기지만 이때 미래에 얼마나 실손을 낼지, 그리고 이 실손을 유지할 때 그럼 내가 보험금을 얼마나 받으면 뭐 이 손익이 나오느냐, 이런 것까지 또 한번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지만 제대로 좀 컨설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손해율도 중요하지만 결국 보험료에 초점을 맞춰서 컨설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요, 통지 의무 관련된 기사인데, 자, 2006년에 경찰관인 분이 상해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이분이 중간에 이제 직업이 바뀌어요. 운전직으로 바뀌고, 나중에 같은 회사의 운전자 보험을 들 때, 이때 내가 직업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운전자 보험은 직업고지가 제대로 돼 있었지만 이전에 가입한 상해보험 직업고지가 잘못되었던 거죠. 그래서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감액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동의하지 않아서 소송을 걸었고, 결국 이 고객이 승소를 했습니다. 자, 이 판결을 보게 되면은, 직업 변경 통지를 새로운 보험 가입할 때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본다. 고객은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판례는 서로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한 회사에, 뭐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뭐 추후에 직업고지를 제대로 했다라면 다른 직업들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요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손배액을 계산을 할 때 뭐 군복무 기간을 빼느냐 넣느냐, 요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기사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5살짜리 아이가, 남성이죠. 이 남아가 카페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놀다가 수영장에 손이 끼이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당연히 물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이제 사망에 대한 이제 손배액을 받기로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과거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성인이 된 날로부터, 이때부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18개월을 더 뒤로 해서, 그러니까 18개월 군대를 갔을 때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망 손배액을 계산을 했는데,
이것을 부모가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항소를 했고 여기서 부모가 승소를 합니다. 자, 승소 이유가 중요한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이로 인해서 군복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보다 손실을 보면 되겠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2000년도에 판례 나왔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이 사이에 군 장병의 봉급이 무려 94배 이상 올랐다. 이것들이 이제 이러한 판결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분들의 어떤 이제 분쟁이나 이런 것들 해결할 때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번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